안녕하세요. 권, 권현우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로 인사드립니다. 뭐랄까, 유튜브에 콘텐츠를 계속 올리고 싶었는데, 뭐랄까, 제 삶이 좀 되게 단조롭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빈둥댔다가, 그리고 도서관을 가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달을 이제 도보로 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뭔가 보여드릴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이 없어가지고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카메라를 켜고, 물론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오늘 오후에 갑자기 저희 고등학교 동창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넌데 자기가 읽고 싶은 뭐 책들을 좀 추천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뭐 평소에 책을 도 많이 좋아하고 많이 읽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책 추천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제가 읽지도 않은 책을 막 억지로 소개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제가 제 지금 뒤에 보이는 제 책장에 있는 책들 중에서 제가 읽었고 또 아니면 앞으로 읽을 예정인 책들을 한번 소개하면 좋겠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크게 두 부류의 책을 설명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읽은 책들, 실제로 다 읽은 책들, 끝까지 다 읽은 책들. 두 번째는 이제 사놓기는 했지만 아직 읽지는 않은 책들입니다. 사놓고 책을 안 읽느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책이라는 게 읽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뭐 물성이 바뀌거나 막 책이 갑자기 흐물흐물해져 가지고 막 사라지거나 뭐 그럴 리는 없거든요. 혹시 뭐 집이 불타가지고 책이 다 막 전소되고 한다 그러더라도 책은 또 다른 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책을 일단 저는 사놓고 그것이 저에게 말을 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우야 책 읽어줘 이렇게 말을 걸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때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책을 일단 갖고 있는 책들 중에서도 저는 아직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책들을 같이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책은요. 첫 번째 책은 비교정치, 비교정치라는 책인데, 이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고요. 말 그대로 비교정치죠. 비교정치는 국가, 헌법, 정부 형태, 정치 문화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거 농담이고요. 이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지금 다니고 있긴 하지만 대학원 있을 때 이제 수업 교재였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진짜 정치가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읽어보시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 책이 계속 최신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좋은 책입니다. 추천은 합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이제 진짜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들 먼저 읽은 책 위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살아야겠다 라는 책입니다. 김탁환 작가가 적었고요. 살아야겠다라는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말 그대로 창궐하고 있죠. 근데 그 전에 우리나라에 왔었던 메르스 사태 때 메르스가 퍼졌을 때 이제 환자들과 그리고 그 의료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상당히 책이 좋은 책이고요. 이걸 읽고 나면 정말 메르스 때에도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지금 이 시점에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 지금 현재 코로나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된 뭐 소설이라든지 이런 상상력이 지금 부여될 여지가 많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책은 어쨌든 메르스는 종식이 되었고 끝난 시점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코로나가 얼만큼 많은 의료진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불행을 주고 있는지를 이 책이 대신해서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탁환 작가 강연에 가가지고 직접 질문을 했어요. 조금 되게 무례한 질문이었는데 이런 책 뭐랄까 메르스도 어떻게 보면 되게 정부, 정치와 연계되어 있고 또 이슈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슈가 있는 부분들만 소설로 다루지 않냐 이렇게 제가 되게 무리하게 여쭤봤거든요. 근데 김탁환 작가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어쨌든 소설로 담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고, 또 이 책을 쓰기 위해서 단지 이슈에 어떤 걸리기 위해서 책을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병동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감정을 느꼈고 그런 것들을 취재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아무나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책을 썼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나면 정말 그 의료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 꼭 추천드립니다. 지금 시점에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읽어보시면 우리가 현재의 코로나를 이겨내는 일들을 과거의 메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천드립니다. 살아야겠다. 김탁환 작가님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이번에 좀 가벼운 거로 가볼게요. 안 느끼한 산문집입니다. 안 느끼한 산문집. 강이슬 작가가 적었고요. 이 책은 제6회 카카오 브런치북 대상 수상작입니다. 뭐랄까,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딱 요즘 시점에 맞는 에세이 책이에요. 달고 짭니다. 이제 달다는 표현은 뭐랄까 되게 재미가 있어요. 일단 내용 자체가 재미가 있고 읽는 맛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짜다는 것은 이제 눈물 맛이거든요. 이게 순간순간 울컥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고 장면들이 또 글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단짠의 어떤 에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이슬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런치로 상을 받기도 하셨지만 방송 작가 지금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토요일이라는 방송을 지금 작가로 하고 계시고, 과거에는 그 유세윤 나왔던 거 뭐였지? 근데 과거에도 방송 작가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소개에 나오는데, 소개는 안 나오나? SNL 코리아에도 방송 작가로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송 작가, 흔히 말하는 방송을 통한 어떤 구성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도 잘 담겨 있어가지고 추천드립니다. 이건 되게 읽으면서 되게 좋은 에세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강이슬 작가는 지금도 또 두 번째 책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작가는 이제 에세이란 형식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우리의 젊은 청춘들을 잘 반영하는 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되게 재밌어요. 세 번째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에 겐자부로라는 일본 작가의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개인적인 체험. 말 그대로 제목이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근데 이 책은 뭐랄까, 실제로 오에 겐자부로 작가 자체가 자기의 아들이 이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있고 난 뒤에 이 책을 이제 적은 건데, 뭐랄까, 요즘 책은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요즘 책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이렇게 쉽게 읽히거든요. 묘사도 되게 명확하고 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은유라든지 비법을 많이 씁니다. 비유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책은 당장 어떤 표현 자체만으로 와닿진 않아요.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들이 드는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아주 그 글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펜으로 글을 적을 때 대충 이렇게 흘려 적은 게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담았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책입니다. 그런 문체가, 사실은 오에 겐자부로의 문체가 상당히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유명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오해 악필인가 하여튼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읽기 힘들다, 읽어내기, 그러니까 독자의 어떤 심정을 생각하지 않는 자신만의 어떤 문체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오에 겐자부로는 아시다시피 노벨 문학상도 받은 작가십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어떤 독서 체험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건 추천드리고요. 이제 이 책을 물론 뭐 일종의 스포일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다 읽고 나시면 뭔가 조금 허무한 느낌도 있어요. 근데 그 허무한 느낌을 느끼기 이전의 그런 과정들, 진짜 어떤 인간의 방황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방황과 어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뭐 생뚱맞지 않고 되게 꼼꼼히 짜여져 있어가지고 읽을 때 되게 좋은 책이다, 읽고 나서도 되게 좋은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옛날 일본 책이지만 읽고 나시면 이거 참 좋은 책이다, 오에 겐자부로라는 사람이 참 궁금해진다, 그리고 자기 아들도 어떻게 살고 계실까 되게 찾아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건 뭐랄까, 안타깝다기보다는
이 책을 적은 오에겐잡으로, 그리고 그의 아들은 아마 그의 아들이 이 책을 읽지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지 않을까. 왜냐면 아버지가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지를 이 책을 통해서 반영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조금 안타깝게 느껴졌죠. 되게 좋은 책입니다. 추천드립니다. 다음 책은 다시 한국 작가인데요. 김원영 변호사씨입니다. 변호사님이시고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라는 책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실격당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김원영 변호사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김원영 변호사님도 지체장애 1급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한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현재 변호사를 하고 계시죠. 서울대학교 나오셔가지고 서울대 로스쿨 졸업하시고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목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렇게 변론이고 하다 보니까 막 또 장애인 이야기고 이렇게 흔히 말하는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책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막 정말 에세이집이야. 에세이집은 아니죠. 이게 무슨 책이라고 할까요? 에세이집은 아니고 김원영 변호사님의 어떤 생각들이 많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근데 분명히 문체도 조금씩 어렵지만 곳곳에 숨어있는 어떤 유머들이 되게 좋습니다. 김원영 작가님이 아마 웃기려고 적으신 것 같은데 곳곳에 남아있는 그런 웃음들이 이 책을 읽는데 마치 중국집 가면 짜장면의 단무지 같은 거, 김밥의 단무지 같은 거, 뭐 설렁탕의 깍두기 같은 그런 유머들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근데 보통 깍두기도 맛있고 설렁탕은 기본적으로 맛있잖아요. 이 책은 기본적으로 좋은 책입니다. 내용이 좋다 이런 표현들보다는 그 책이 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어요. 인식의 지평을 넓혀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을 상당히 많이 바꿔요. 특히나 어떤 한 챕터가 있는데, 제가 읽은 적이 좀 돼가지고 챕터 제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챕터가 무슨 챕터였냐면 아름다울 기회의 평등이에요. 아름다울 기회의 평등. 이 8장인데 이 내용은 뭐냐,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에 대한 감정, 인간적 욕망에 대한 감정들을 되게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가 장애인은 뭐 당연히 혼자 살고 아니면 부모님이랑 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 챕터에서 많이 깨게 해주죠. 되게 좋은 책입니다. 이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금방 말씀드린 8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셨다면 한 권이 더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한 권이 더 있는데, 가슴 아파. 책 떨어지면 가슴 아파. 금방 8장 장애인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읽고 싶으시면 이 책도 추천드립니다. 이거 제가 읽은 책인데,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들. 천자오루라는 사람이 적은 책이고요. 이분은 지금 대만 사람이십니다. 대만인이고, 이 책은 이제 말 그대로 장애인의 사랑만 집중해서 적었어요. 그래서 이거 읽다 보면 이렇게 토론을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도 김원영 작가님 책을 재밌게 읽었으면 이 책도 상당히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책도 역시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책입니다. 책 떨어졌어. 슬퍼. 책 이런 거 되게 슬퍼. 다음으로 추천드릴 책은, 이 책은 뭐 워낙 유명해서 장유진 작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입니다. 이 책은 뭐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그래도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이 기회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이 책은 좋은 책이에요. 근데 어떤 뭐랄까 깊은 사상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시대의 고뇌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보다는 그냥 현대인들의 어떤 고민들, 그리고 이제 일하는 여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거리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고 해서 뭐 읽어보셨겠지만 이 책 추천드립니다. 이분도 원래는 창비에서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제목의, 그러니까 책 동명의 제목이죠. 이 동명의 제목으로 상을 한번 받아가지고, 원래는 그때도 일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 그때는 일을 하고 계셨고 지금은 이제 전업 작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전업 작가가 되시고, 그 전업 작가가 되는 과정, 그러니까
작가가 되기 전부터 적어 놓았던 글, 그리고 작가가 되고 난 뒤에 글들을 모아서 이렇게 단편집입니다. 단편집이라서 부담 안 가지시고 한 편씩 한 편씩 주무시기 전에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근데 뭐 이 책을 읽고 나면 막 이게 인생 책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되게 책을 재밌게 적는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책입니다. 다음은 만화를 한번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만화,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만화를 읽는 사람들은 어린이부터 모든 어떤 연령대가 되겠지만, 만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만화라는 어떤 표현 방식을 어른인, 그러니까 뭐 성인 작가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화라는 형식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만화를 택한 거지. 어른들 흔히 하는 말씀 중에 뭐 만화 읽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 정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요즘에 웹툰도 많이 보시고 하는데, 만화라도 되게 좋은 만화가 있고 만화라도 안 좋은 만화도 있다. 근데 이 만화는 되게 좋은 만화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일이라는 책이고요. 작가님은 초록뱀이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초록뱀이라고 쓰긴 하시지만 원래 또 다른 이름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원래 지금도 그림을 그리신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책은 이제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한 학생이 자신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어떤 측면에서 좋은 책이냐면, 우리가 어릴 때는 가지고 있었던 꿈이라는 것들,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꿈을 읽잖아요. 읽고 잊고 둘 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우리도 한때는 꿈이 있었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림체는 뭐 엄청 막 화려한 그림체는 아니에요. 보시면 그림체가 화려한 그림체는 아닌데 이 딱 표현에 맞는 그림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내용이 어렵거나 그러지 않아 가지고 쭉쭉 읽어 나가실 수 있거든요. 되게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만화 작가님은 되게 좀 제가 만난 계기가 좀 특이한데, 저도 만화를 그리거든요. 뭐 네컷 만화는 표현 잘 안 쓰고 그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언젠가 인스타그램에 이분의 만화가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팔로워가 0일 때부터 봤어요. 첫 번째 그림도 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만화를 한참 잘 올리시다가 갑자기 연재가 중단이 돼요. 그리고 공지가 뜨죠.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신 덕분에 제가 어디 만화 플랫폼에 올라가게 됩니다 라고 공지가 뜨고 더 이상 만화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만화 플랫폼에 이분의 만화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책이 된 거죠. 그래서 초록뱀이란 분은 실제로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은 아니에요. 자기의 물론 과거 이야기가 담겨 있긴 하지만, 초록뱀이란 분은 지금도 계속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면서 이 만화를 그리신 거죠. 그래서 자신도, 작가의 말에 자신도 예전에 만화를 처음 그리기 시작했을 때 어떤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되게 좋은 책입니다. 추천드립니다. 장르가 다양하죠. 다음 책은 박경은님이 적으신 성스러운 한 끼입니다. 성스러운 한 끼. 이 책은 제가 선물 받은 책인데, 박경은 작가님이 이렇게 사인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사인본이죠. 사인본이 아까 실격당한 자들도 사인본이었어요. 심지어. 그렇습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성스러운 한 끼예요. 어떤 식사와 관련된, 음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적고 있는데, 그냥 그 음식이 뭐 맛이 있다 맛이 없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음식이 가지고 있는 배경들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줍니다. 근데 그 배경들이 어떤 종교적인 배경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배경들을 같이 설명하고 있어가지고 성스러운 한 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음식들, 좋아하는 음식들이 들어있으시면 읽지 않을까. 뭐 물고기를 왜 금요일 날 먹나, 그리고 웰치스는 어떻게 탄생되었나,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 이런 거, 에그 베네딕트, 브런치를 먹을 때 에그 베네딕트 이런 내용도 있고, 덴푸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튀김이죠. 일본식 덴푸라가 어떻게 일본에 전해지게 되었나, 어떻게 그렇게 이름이 붙었고, 이런 내용들 상당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면 되게 상식이 풍부해져요. 어떤 음식에 대해서 단지 저 음식이 맛이 있다 맛이 없다가 아니라 저 음식, 저 상품, 저 브랜드, 저 음식 브랜드가 어떤 내용들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를 알게 돼가지고 상식이 되게 풍부해지고 조금 뭐랄까 설명할 때 되게 좋은 배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되게 똑똑해졌다 라는 느낌은 아주 작게 들고요. 크게 느끼는 건 우리가 먹는 한 끼라는 게, 식사라는 게 그냥 단순히 식사가 아니구나. 되게 말 그대로 성스러운 한 끼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음식들 대부분은 어떤 뭐랄까 종교적 의례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으로 받아들이는 음식에 관해서 너무 좀 허투루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반성들을 하게 됩니다. 소중하게 만들고 소중하게 먹고 그것을 먹은 우리는 더 소중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하는 어떤 가르침을 주는 책입니다. 박경은 작가님은 지금 현재 경향신문 기자님이세요. 그래서 기자님이 이제 책을 잘 적으셨습니다. 이건 이제 이 기자님과 친한 또 다른 기자님이 페이스북에 올리신 내용인데, 이 기자님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내용이 재밌어가지고 옮겨드리겠습니다. 되게 맛이 없는 거를 이렇게 드시면 그걸 안 드신대요. 이렇게 한 입 먹고 안 드신대요. 그래서 왜 안 드시냐 물어보면 이런 걸로 내 배를 채울 수 없다. 이런 음식으로 내 배를 채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게 생각했습니다. 책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되게 최근에 나온 책이어가지고 이 책 들고 다니시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인싸, 얼리 어댑터가 될 수 있습니다. 되게 좋은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은 책 중에 마지막으로, 물론 진짜 마음 같아서는 다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시간도 많이 되면 너무 지루해하시니까 마지막은 조금 어려운 책입니다. 어려운 책이긴 한데 또 꽤 옛날 책이기도 하고 요즘 이 사람들이 책 잘 안 읽더라고요. 거대한 전환, 칼 폴라니라는 사람이 적은 거대한 전환입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부제로 달려있는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적 기원이에요. 저도 읽은 지 한 10년, 20년 된 것 같아요. 10년, 20년 넘어가지고 다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경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일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되게 많이 엮여 있고, 또 지금의 어떤 현재의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이 책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되게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어야 되냐면, 우리 세상이 왜 지금 이렇게 됐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지금의 현상에 대해서 과거를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계속 넘기고 있죠? 이게 왜 넘기냐면, 책 시작하기 지금 차례 나오기 전에 이만큼이 이제 사람들이 이 책이 얼마나 좋은 책인지를 적어 놓고 있어요. 되게 웃긴 책이죠. 해제라든지 뭐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거의 한 몇 페이지냐? 86페이지, 87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웃긴 책이에요. 그만큼 이 책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참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더 거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거시적이라는 것은 크게 본다는 거고요. 미시적이라는 것은 이제 작게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조금 거시적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을 합니다. 제가 또 왜 뒤를 넘기냐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책도 각주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각주가 없네요. 이건 이제 각주를 하단에 달았습니다. 하단에 달아가지고 읽으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이 책에 어떤 근거로 이 책을 적었는지를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책들 중에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세이는 당연히 어떤 각주라든지 참고 문헌이 안 달리겠지만, 달릴 수도 있죠. 이런 학술서라든지 어떤 자신의 주장을 담아 있는 책들은 그 책이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서 가져왔고 어떤 근거가 있는지 참고 문헌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주석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책들은 좋은 책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자기의 생각일 수는 없어요. 특히 학술서적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자들은, 다른 어떤 지식인들이 이미 연구해 놓은 것들 바탕으로 이분들은 이렇게 연구했고 이분들은 이렇게 말을 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부분들이 들어가는 책들이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상당히 좋은 책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 책을 이제 많은 작가들이 그걸 하죠. 이렇게 각주로 인용을 많이 하게 되죠. 번역하신 분도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홍기빈이라는 분이 이렇게 번역을 하셨거든요. 칼 폴라니 연구소 소장님도 하셨고, 지금은 아마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 홍기빈이라는 이름도 아마 외워두시면 한국 사회를 진단하는데 되게 좋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책들을 이분도 많이 지으십니다. 그래서 홍기빈 이름 꼭 외워두시고, 칼 폴라니도 한번 꼭 관심 가져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몇 분 했을까요? 저 몇 분 했는지 25분이나 했어. 그럼 한번 끊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렸던 책들은 이제 다 제가 읽은 책들, 읽어가지고 어떤 책 내용인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드렸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읽은 책들을, 금방 설명드린 책들, 되게 좋은 책들 되게 많아요. 마지막으로 이 책은 그냥 한번 진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르스라는 것을 끝내고 난 뒤에 적은 책이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읽으면 나름대로의 어떤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 저기 의료진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이런 고생들, 지금 이런 고생들과 어떤 힘겨움들을 소설로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같이 읽고 싶은 책들, 되게 좋은 책이지만 아직까지 저는 이제 묵혀두고 있는 책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되게 많이 읽기도 하고, 북튜버를 할 생각은 잘 안 했어요. 왜냐면 책이라는 게 좀 뭐랄까, 읽으면서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북튜버들 하시는 거 보면 이제 소개하는 것도 많지만, 뭐랄까, 좀 그냥 그걸 보시는 분들이 과연 저걸 다시 진짜 사서 읽으실까라는 조금 고민이 있어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그 책을 영상으로 옮기는 게 쉽지 않겠지만, 북튜버도 제가 나름대로 책을 많이 좋아하고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 영상, 오늘 제가 읽었던 책들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